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K5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소렌토에 적용했을 때 연비는 얼마나 나올까입니다. 우선 이번 영상은 실제 하이브리드 배터리의 용량 확인을 통한 데이터, 즉 오피셜을 토대로 해서 K5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소렌토에 적용한다고 가정할 때 어느 정도의 연비가 나올지 뇌피셜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결론은 언제까지나 뇌피셜이지만 납득이 될 만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기아자동차 정비 관련 기술 정보 사이트인 GSW를 통해서 니로, K5 1세대, 2세대, 3세대, K7 1세대, 2세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배터리 스펙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와 과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복합 연비와 차량의 무게도 확인했는데요.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배터리 셀 구성을 보면 니로만 16셀의 4모듈이고 나머지 차량들은 모두 8셀의 9모듈 구성입니다. 실제 니로 배터리 셀은 3.75V 셀 16개가 하나의 모듈로 만들어져 있고 2개의 모듈 사이에 안전 플러그와 DC 퓨즈가 있는 셀 구성입니다. K5와 K7의 경우 배터리 셀 구성은 하나의 모듈의 8셀 구성이며 총 9개의 모듈로 이루어지는데 4개와 5개 모듈 사이에 안전 플러그와 메인 퓨즈가 위치합니다. 차이점이라면 K5는 1열 배치, K7은 2열 배치라는 점이죠. 다시 배터리 스펙을 보면 진정한 배터리 용량은 전격 용량이 아니라 전격 에너지를 읽어야 합니다. 니로와 3세대 K5 전격 용량이 6.5A로 동일하지만 전격 에너지가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전격 용량 암페어 값에 전격 전압을 곱해줘야 전격 에너지, 즉 실질적인 배터리 용량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차량들은 모두 전격 전압이 270V인데 니로만 240V입니다. 전압이 높으면 더 높은 모터 출력을 확보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전력 손실도 낮기 때문에 270V가 좀 더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앞서 본 데이터 중에서 핵심만 골라낸다면 복합 연비와 무게, 배터리 용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세대 K5의 차량 무게와 배터리 용량이 흥미로운데요. 2세대 K5 하이브리드 대비 차량의 무게는 5.3%나 줄었지만 배터리 용량은 23%나 늘었습니다. 배터리 용량을 10으로 나누고 이를 kg으로 가정하여 전체 차량 무게 대비 배터리 용량을 보시면 2세대의 9%보다 2.7%가 증가한 11.7%나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몸무게는 줄었는데 근력은 더 증가한 거죠. 덕분에 연료 효율, 즉 복합 연비는 20.1이나 됩니다. 결국 차량 무게 대비 배터리 용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복합 연비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렌토를 보시면 3세대 K5 하이브리드 배터리 용량 1755Wc에 비해 270W 낮은 무려 15%나 낮은 용량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렌토는 무게도 K5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차량의 무게에 차지하는 비율은 8.3%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게는 더 무거운데 배터리는 더 작은 걸 쓰니 기아차 하이브리드 역대 최저 연비인 15.3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고 해석될 수 있죠. 이 차량들의 배터리 용량을 높은 순으로 보면 K5 3세대가 가장 높고 2위가 니로, 3위가 소렌토인데 소렌토와 그 아래 차량들과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가장 무거운 소렌토가 그 무게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K7 2세대의 배터리 용량은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1.76kWh로 표기되어 있지만 GSW 정비 기술 정보에는 1431Wh로 표기되어 있어서 GSW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둘 중 하나가 잘못되었다면 빠른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그래프를 보면 배터리 용량, 복합 연비, 그리고 배터리 용량 비율을 보면 증가할 땐 같이 증가하고 감소할 땐 같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는 모두 비례하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배터리 용량이 클수록 연비가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 이를 데이터로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의 주제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겠죠. 여기서부터는 뇌피셜입니다. K5는 배터리 용량 비율 11.7%일 때 20.1의 연비가 나옵니다. 소렌토 배터리 용량 비율 8.3%일 때 14.3이 나와야 하는데 복합 연비는 15.3이죠. 1이 더 높습니다. K5 배터리 용량을 소렌토의 무게에 적용하면 9.9%가 나옵니다. 다시 K5 배터리 용량 비율 11.7%일 때 연비 20.1이고 소렌토 배터리 용량 비율 9.9%면 17이 나와야 하는데 여기에 1을 더하면 복합 연비는 18이 되겠죠. 만약 K5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소렌토에 적용했다면 연비도 충분히 산업통상자원부 기준을 만족해서 세제 혜택도 제대로 받을 수 있었을 테고 소비자들로부터도 하이브리드의 높은 연비를 좋게 평가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 가격도 비싸지겠지만 200만원이 넘는 세제 혜택 금액보다는 적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기아자동차가 괜히 배터리 용량을 낮은 것을 결정해서 연비
연비 기준도 못 맞추고 대기업이 국내 법규도 제대로 몰랐다고 비난받고 세제 혜택도 못 받아서 하이브리드 차량 금액을 93만 원이나 낮추고 하이브리드 사전 계약자에게 총 300억 원을 보상하고 그리고 그 금액 충당하느라 디젤 차량은 사전 계약 금액 대비 10만 원씩 올리는 정말 악순환 중에서도 최악의 악순환이 일어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K5나 소렌토 둘 다 3세대 플랫폼을 선정하면서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위한 공간이 소렌토가 더 좁게 설계되었다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아마도 상품 기획을 할 때 배터리 용량을 더 크게 하면 소비자가 가지는 가격 부담이 커서 하이브리드 선택 비중이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배터리 용량에 제한을 두었고 그것이 나중에 이런 큰 후폭풍을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배터리 용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